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 2년 전에 어느 신문에 한국경제 칼럼을 썼던 내용인데 요즘 상황을 보면은 그때나 큰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이 내용이 더 현실적으로 절감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이걸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고전 중에 프랑스 소설가가 쓴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죠. 근데 이 책을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망각, 잊어버리는 것도 자유의 한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너무 자유로워서일까요? 이 사회주의의 그 붕괴를 상징하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한 30년쯤 지났는데 지금 곳곳에서 사회주의의 이념이나 허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십억 인류를 궁피부를 전락시킨 사회주의 체제가 당시에는 왜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핵심은 뭐냐? 국가가 경제를 직접 관리해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분배 정책에 몰입했던 남미나 예전에 그리스나 또 형평을 많이 강조했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실험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쟁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반대로 시장의 자유를 억제하면은 경제가 엄청나게 침체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회주의 실험에서 실패됐던 이 역사적인 경험을 망각해서는 안 되죠. 대체로 어느 나라에서나 정치 권력이 강해지면 경제도 국가가 관리해야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많이 대두됩니다. 이 정권이 추구하는 이념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도 모두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뭐 국가 만능의 자만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실제로 20년대 사회주의 학자들은 국가가 모든 상품의 가격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국가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하면은 시장보다도 시장에 맡겨놓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평등과 정의 이런 사회적 가치가 달성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경제학계에서는 이것을 세계적인 계산 논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장 경제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시장에서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 경제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거를 시장에 맡겨두는 것보다 정부가 다 이렇게 짓고 보급해서 가격을 정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계산할 수 있다. 이래서 이게 계산 논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 활동을 정부가 통제하면은 정해진 가격이나 목표를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극단적으로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민간 부분을 정부가 규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논리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재밌는 대답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하이에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가능하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정책 결정자가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는 신이라면 가능하다. 그러나 정책 결정자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죠. 부족하고 많은 것이 없는, 과부족이 없는 환상적인 균형을 신이 운영한다면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가 모든 걸 결정해서 그 효율성을 높이고 그 목표가 달성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영국에서조차도 국가가 관리하는 경제가 직업과 소득을 더 잘 보장해주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의회 승인을 거치면은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영국에서도 풍부했었습니다. 이때 앞에 말씀드린 프레드리 하이에크가 역사적인 고전 노예로의 길을 출판했습니다.
하이에크는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는 관리 경제는 소수 정책 결정자에 의해서 독재화되고 국민은 자유와 번영은커녕 모든 것을 정부에 매달려야만 하는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정부는 이념적인 가치 추구를 위해서 아주 작은 혜택을 국민들한테 주면서 점진적으로 국민이나 기업의 경제적인 자유를 박탈하고 국민들은 결국은 직업도 정부에 의존하고 소득도 의존하고 연금도 의존하고 모든 것을 정부의 공짜 점심에만 의존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될 거다. 이게 하이에크의 역작인 노예로의 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하이에크의 경고는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국가의 앞에 말씀드린 계산 능력을 믿고 시도했던 사회 경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은 당시에 소련의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에게 노벨 생물학상을 줘야 된다는 유머까지 등장했어요. 무슨 생물학상이냐고요? 왜냐하면은 브레즈네프는 봄철마다 그 넓은 러시아 땅에 국민들을 동원해서 씨앗을 뿌립니다. 밀을 뿌립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식량이 부족하니까 씨는 러시아에 뿌렸지만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 생물학상감이죠. 사회주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죠. 사람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인센티브를 다 사가버린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등소평이 78년에 경제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등소평이 하이에크를 불러다가 중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문했습니다. 그런데 하이에크가 등소평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시장만이 중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뒤로 중국은 농산물 생산, 농지 경영의 정책을 바꿔서 국민들에게 이거를 빌려주고 마음대로 생산하고 정부가 일부만 가져가고 남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가져가고 필요한 것만 나눠줬는데 이번에는 세금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 생산이 늘어서 지금 중국은 식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뭐 텃밭에서 많이 생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본능은 다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경제가 정치에 속되면은 경제마저 특정한 이념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정의와 평등과 같은 이상적인 가치를 내세우지만은 실제로는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현실적인 어떤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항상 그래서 국론이 분열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권력을 더 행사하게 되고 전문가들은 소외되고 민간 부분에 많은 규제가 있고 또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됩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공부문을 확대하고 직접 고용과 세금을 통해서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 분배 정책, 나눠주는 정책을 많이 하고 주택도 공공주택으로 보급하려고 하고 교육도 정치화하고 국민연금 등을 통해서 국가 관리, 국가가 민간의 경제 관리하는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제는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념에 얽매여서 경제 정책을 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경제가 정치화하고 자율과 경쟁을 제한할수록 분배의 원천이 뭡니까? 생산과 투자죠. 이런 생태계가 크게 위축됩니다. 우리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자유와 경쟁이 억압돼서 번영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접어들고 있지 않느냐. 한국 경제도 노예로에 가는 길에 초입에 들어서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미 국가 부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정부의 시혜적인 복지도 엄청 확대되고 있고 세금은 엄청 올라가고 있고
또 공공부문이 일자리, 소득 모든 걸 통해서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고 기업은 물론 교육, 주택, 일상의 경제활동까지도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율과 창의, 이것이 바탕이 되는 경제활동의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